여름이 상당히 길다고 계속 느끼고 계시죠. 새벽이나 밤이 돼도 이게 점처럼 선선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폭염 대책 실효성 살펴보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누적 2,700명대를 기록하고 추정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보다 13.8%나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자 숫자도 늘었고 13.8% 굉장히 큰 수치인데 또 불볕 더위가 계속되니까 가축도 많이 아프고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8월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2달여 동안 가축 90여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폐사한 가축은 가금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해 우럭과 넙치 등 127만 8천여 마리의 양식장 어류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아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들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근데 더더군다나 올해 여름이 너무 힘든데라고 느껴지는 게 낮에는 더워도 새벽이나 이제 밤에 잠잘 때 선선하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게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대야를 넘어서 초열대야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온열 질환 위험을 피해갈 시간대가 없다는 게 이번 여름의 또 문제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광주시와 정부에서는 다양한 폭염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회원도 있고 또 한다고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갖고 노인들이 집 많이 못 쓰거든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당에 사람이 없어. 밭에 가서 일 좀 하다가 이거 와봤는데 확실히 틀려 날이. 벌써 이모인지. 조심해서 겠다. 이건 걸리면은 약도 없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있는데 안 틀어. 큰 놈은 너무나 전기세 많이 나올게. 예, 에어컨은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고 또 사용을 한다 해도 냉방병이 또 걱정이 돼서 맞아요. 계속 사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주 지역에 무더위 쉼터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운영은 하고 있지만 좀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무더위 쉼터 80% 이상이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더위 취약자들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노인들조차도 아파트 내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면요. 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또 경로당에서는 암암리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사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되어 있기보다는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이 돼서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 무더위 쉼터는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노인시설에 더 많이 편중이 돼 있군요. 경로당 같은데. 근데 아파트 안에 있으면 그치 그 아파트 사는 노인들만 사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실제로 노인시설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수치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요. 광주 지역 내 무더위 쉼터는 1,591곳에 달합니다. 그중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85%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가면 뭘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어떤 곳인가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 내에 가보면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냉방비를 또 지원해 주거나 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이 노인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요? 사실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사실 노숙자나 또 뭐 술 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 관리를 해야 된다, 또는 또 관리자가 없으면 문을 닫고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일단 편말을 보면 되겠군요. 예. 무더위 쉼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노인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노인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무더위 쉼터의 이용률이나 뭐 설치율은 어떻습니까?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금융기관, 작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 내 무더위 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도 채 되지 않고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공공시설 이용객들이 몰리는 날에는 반갑지 않는 손님으로 여겨져서 사실 이곳 역시도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이용은 좀 어렵습니다. 네,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관리인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혹시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그러게 될 때는 이제 문을 잠그고 가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뭐 피부로 와 닿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혹시 내놓은 정책이 있을까요? 네, 뭐 지난 6월 정부에서는 무더위 쉼터에 대해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과 또 회원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 구분해 표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333곳 중 이곳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었고요. 대부분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곳이 있어서 관계자가 아니면 이용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 참여자치 20일 변원섭 정책위원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경로당을 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만이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심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뭐 일정한 협의를 내거나 일정한 또 나름대로에 대한 자기 기준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순수하게 이용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면은 주변에 정말로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노약자를 지원하거나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행정에서 편리한 데만 우리들이 늘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약자들을 살피는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뭔가 사각지대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렇게 무더위에 좀 쉴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맞는 말씀 하시네요. 네. 뭐 원래 있는 건물에 잠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건 너무 편하죠, 행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걸 편하게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더위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들어가서 시킬 수 있게 다양한 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더위 쉼터 한 곳당 3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또 밝혔고요. 네. 또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것을 평일과 공휴일 포함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더위 쉼터뿐만이 아니라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 이분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 네. 근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기사를 좀 봤는데, 장성군인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기사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폭염 특보석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 양준혁 씨가 당시 쓰러진 뒤 사측의 조치 없이 땡볕 아래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야외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온열 질환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장 내에 안전장치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물, 그늘, 그러니까 휴게시설이고요. 네. 이렇게 휴식시간 3대 기본 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안전인식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하거나 또 유해 위험 요인별 안전수칙과 안전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좀 말은 거창할 수 있습니다만 들으셨던 것처럼 뭐 물, 쉬는 곳, 그러니까 그늘, 휴식 이거거든요. 3대 기본 수칙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근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지적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여름철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위험성 평가에 온열 질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대응 요령 및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광주시 신민석 자연재난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석입니다. 예,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냥 뭐 지나치지는 않으시겠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 폭염 경보 상황인데요. 예. 7월 22일 발효되었는데 현재 30일째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실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현재까지 25일로 작년에 비해서 길고 예. 아마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시 말씀하시죠. 예, 우리 시는 지난 그 폭염 경보 발표 당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그 실국장과 부구청 등이 참석한 상황 판단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층 농업인에 대한 활동 자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고요. 이후에도 수시로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자치구의 예찰 활동을 독려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8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폭염에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특히 지난 8월 3일에는 온열 질환 추정 사망 사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의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상황 판단 회의도 개최하고 그리고 광산구와 북구 이런 현장 농사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농사 현장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 대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폭염을 가중시키는 근본 원인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준비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해 보셨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고도 하시고 뭐 어떻게 분석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폭염 일수,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현황, 그다음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거주와 유동 인구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서 그늘막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 105곳을 도출했습니다. 그동안 그늘막 설치는 각 자치구에서 다중 이용 장소와 민원이 들어온 장소, 그다음에 현장 여건 검토 등을 통하여 결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지표면 온도, 주변 유동 인구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늘막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 되기 전에 이 그늘막을 설치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 이용 장소하고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 검토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것은 아마 이제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소 설치 위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이제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늘막 설치만 국한하지 않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계십니까? 뭐 세수차라든가. 현재 폭염 예방 사수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폭염 취약계층 거주 인구가 많고 온도지수가 높은 지역에 폭염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폭염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인지 왠지 좀 취약계층에 더 힘들게 다가오고 있어요. 안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폭염 3대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
그다음에 공사장 야행 근로자, 고령층 노급인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약 1000여 명이 매일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예. 공사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건설 공사를 포함한 시발주 공사 현장에서 쉼터 운영과 휴식시간, 보냉용품 지급과 같은 보호 대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고령층 노급인 보호를 위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논밭 작업을 하시지 않도록 매일 오전, 오후 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치구별로 자율방개단과 통장분들로 구성된 농촌동 폭염순찰대가 직접 개별 농가를 방문하여 예찰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을 한 번에 순찰할 수 있는 드론도 활용해서 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단 밖에 있는 게 이제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 장소라든가 공사 현장이라든가 뭐 재래시장의 노점상, 뭐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온열 질환자 발생 우려가 좀 큽니다. 이럴 때 의료기관과 뭐 협업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하고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얼음물과 쿨토시, 부채, 양산 등의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면서 폭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폭염 특보 상황에서 한낮의 운동은 자제토록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체육시설 운영과 행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체육활동 기준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고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염특보 발효 시에 체육시설의 냉방시설, 그늘막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용 금지를 권장하고 있고요. 체육대회일 경우 연기나 시설 공고하지만 개최할 경우에는 그늘막 설치, 얼음물 배치, 응급상황 대응 체계 등의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는 뭐 당연히 더운 거야 이렇게 그냥 터부시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잘 쉬고 물도 마시고 너무 더울 때 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운동이나 농사일은 가급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 그늘에서 휴식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열 증세 발현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논밭, 소규모 작업장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꼭 2분 이상 함께 작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증세가 있으면 그늘에서 바로 휴식을 취하시고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건강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시 신민석 자연재난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폭염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네.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게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보이고 개인도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폭염은 누구에게나 괴롭지만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가장 불평등한 재난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점점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은 이제 이례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적 재난이 됐습니다. 폭염 때문에 에너지 약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지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